안녕하십니까? 2024년 소방교 승진시험 풀이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교하고 위하고 어렵게 나왔어요. 장이 오히려 그 교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위는 문제답지 않는 문제. 그러면 좀 미안하고요. 만점 방지용 문제. 찍지 않으면은 잘 찍지 않으면은 답 찾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교에도 물론 있지만 위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도를 높여 가지고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 20년, 15년 정도 출제 신문하고 잡지의 출제위원으로서 해봤는데 상대방한테 개념을 주는 문제를 만드는 게 그게 한 30%, 그리고 이제 단순한 문제가 한 70%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문제를 그 이 짧은 시간에 풀 수 없게끔 그런 문제들이 위쪽에 또 몰려 있다는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쉬운 거는 바로 넘어가고 답만 그 보기 4개 읽지 않고요. 틀린 답, 옳은 답, 그 선정해서 그 선별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것은 칠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어려운 단어 이런 거 단어 용어에서는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어를 알아야 우리가 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번에 구획실 하면 구획실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구획실은 막혀 있는 실. 한 구획 한 구획 할 때 이렇게 우리 그 교실로 구획돼 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죠? 휴게실로 구획돼 있다 할 때 그 구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실이에요. 자, 구획실 화재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럼 틀린 거 3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틀린 것보다 옳은 것 고르세요 하면 이제 해석하기도 시간 걸리고 시험 칠 때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옳은 거 고르라가 보통 우리 임용 때는 한 20, 3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번도 옳은 거, 2번도 옳은 거, 3번도 옳은 거, 4번도 옳은 거, 5번에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옳은 거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틀린 거 3개를 찾아내야 하니까. 자, 그런 건 이미 경험했고요.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경험하는 사람 좀 들으라는 말이고요. 자, 1번 발화기. 자, 답은 4번으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고나 19페이지에 있고요. 기본서 28페이지에 2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적어놨어요. 출판사에서는 그래요. 우리 책에서 얼마나 나왔는가 궁금해하는데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가 2,500페이지인데 우리 기본서가 한 1,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00%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670페이지짜리 그 5월 달에 2024년 단고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단고나 만들 때 단톡방이 한 지금 6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굳이 기본서 안 사도 될 만큼 단고나를 자신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1500페이지하고 670페이지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나도 중요한 건 출제자들이 낼 만한 중요한 건 다 뽑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그 한 문제 가지고 제가 1시간 찾은 문제가 있어요. 마지막 문제 25번 가번에. 그거는 어느 기본서에도 없을 거고, 그리고 그거는 9급 일지 쓰는 거. 9급 일지 있죠? 9급 대원들 일지. 거기서 냈더라고. 이제 그렇게 내면 안 된다 이거죠. 점수 안 주려고 내지 누가 그걸 보고 외우겠습니까? 공통교재를 복사해서 한 사람도 그거 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풀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후액실 화재 진행 단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발화기. 발화의 물리적 현상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하점, 발화점, 연소점은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안다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발화기는 두 번째 줄에 1번에 인하점에 도달해 발생한다가 아니고 그 발화점에 도달해 발생한다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인하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틀린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게. 2번에 성장기. 벽 근처에 있는 가연물은 비교적 적은 공기를 흡수하고, 맞죠? 벽에 있으니까 적은 공기를 흡수하죠. 상대적으로 벽에 있으니까 안 퍼지잖아요, 열이. 그래서 높은 화염 온도를 지니게 되죠. 그래서 낮은 화염 온도라니까 틀리게 됩니다. 2번도. 3번 후레쇼바. 성장기하고 최성기간의 과도기적 시기로 발화와 같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죠. 후레쇼바는. 후레쇼바는 원인이 복사일로 인해 가지고 결과는 가스불 확대죠. 그래서 발화와 같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죠. 후레쇼바가. 그래서 다 공통교재,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 있는 것들이고요. 책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1, 2, 3번이 그렇게 해서 틀린 거고요. 4번이 맞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1번은 해설 제가 프린트에 그 해설 바로 밑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해설에 그 밑줄 쳐진 부분 있죠? 그 단어들이 안 맞다는 겁니다. 2번 들어갈게요. 다음 후레쇼바의 대응 전술에 해당하는 것은, 후레쇼바 대응 전술은 베네골이라는 암기법이 지금 여기 해설에 안 나왔는데, 베네골. 지리산에 가면 뱀사골이 있고요. 경남 쪽에 보면 휴양지가 베네골이 있어요. 베네골, 요게 암기법이고, 배연, 이제 요게 암기법이고, 배냉공이 있죠. 첫자가 배연지연, 냉각, 공기차단, 공기차단. 요 세 개죠, 요거. 그래서 그 밑에 박스 해설에 나오는데 배연, 냉각, 공기차단.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죠? 박스 문제, 지문 문제잖아요. 관창호수 연결이 지연되거나 모든 사람이 대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 뭐냐? 공기차단 방법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차단 그 박스에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관창호수 연결이 지연되거나 모든 사람이 대피했을 때 적합하다. 사람이 대피한 다음에 공기차단을 해야지, 사람이 대피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기차단하게 되면 좀 위험한 결과를 또 초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단권화는 28페이지에 있고 기본서는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3번 들어갑니다. 3D 주수 기법 시 주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펄싱은 숏 펄싱, 미디움이 있고 롱 펄싱이 있고, 그리고 페인팅은 한 가지고 펜슬링도 한 가지입니다. 3D 주수 기법. 자, 옳은 거 고르라겠어요? 옳은 것은 2번이 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번하고 다번이. 그럼 가번은 뭐가 틀렸는가? 우리 숏 펄싱은 주변에 상층부 화염을 목표로, 화염이 아니죠. 상층부 연기층을 목표로. 펄싱이라는 건 뭐예요? 펄싱이 맥박 뛰는 걸 펄스라고 하잖아요. 맥박 뛰듯이 조금 물을 뿌리는 거죠. 왜요? 불이 확대가 안 돼 있고 화염이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1번에서 박스 1번은 상층부 화염을 목표로 한다. 화염이라는 말은 페인팅이나 펜슬링에 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마번에 보면은 화점 상층부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펜슬링에 주로 쓰죠. 물론 페인팅도 쓸 수 있지만은 화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펄싱은 이제 짧은 펄싱, 중간 펄싱, 롱 펄싱, 긴 펄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초, 뭐 3초, 5초 이런 건 안 나왔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번에 어렵게 나왔다 했죠. 단어 함정이 많이 나왔어요. 개념을 완전히 알고 있느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번도 많이 어렵고요. 2번도 조금 어렵고요. 3번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번 가번은 상층부 화염이 아니고 연기층을 목표로 주사한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은 맞는 거고, 다번도 맞는 거고, 라번이 어디가 틀리죠? 페인팅. 관창소는 하점실 접근시 문틀 주변을 주수하고, 그리고 진입 시에 벽면 및 천장 목표를 주수한다. 이거는 한 2, 3년 전에 또 한번 나왔죠. 지금 우리 해설에 라번 접근시하고 진입시를 제가 밑줄 쳐놨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단어 함정 가로 열고 닫고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로 열고 닫고로 나온 게 아니고요, 밑줄 친 부분이 아니고 어디서 함정을 걸었냐면은 많이 어렵게 해놨어요. 페인팅은
학점실 진입 전이라고. 전자 보이죠? 전. 진입전이 아니죠. 진입시죠. 진입시 ing냐 진입 전이냐 이걸 가지고 그죠? 함정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번에 펜슬링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관장소는 화점 상층부를 목표로 주수한다 했는데 화점을 목표로 주수하지. 화점을 불이 많이 붙었으니까. 펜슬링은 이제 호수 가지고 연필 그리듯이 쏘는 거죠. 펜슬. 페인팅은 페인트 칠하듯이, 펜슬링은 연필로 하듯이. 그래서 이제 펜슬링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직사 주수에 해당되는 가까운 그러한 그 주수 방법이죠. 자, 답은 단권화는 97페이지, 기본서는 140페이지에 3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 전략에서 측면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옳지 않은 게 나왔네요. 굴뚝효과나 창문을 통한 1번 굴뚝효과나 창문을 통한 배연 작업이 개시될 때 발생하는 강한 바람에 화염이 휩쓸려 정면 공격팀을 덮치거나 덮칠 우려가 있을 때는 유용하지 않다고 했는데 유용하잖아요. 그죠? 이건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인데 옳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은 옳지 않는 거, 2번, 3번, 4번은 맞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해설에도 유용하다. 그렇게 됐죠? 답은 1번이고 단권화 139페이지, 기본서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굴뚝효과나 창문을 통한 배연 작업은 정면 공고 틈을 덮치거나 덮칠 우려했을 때 유용한 거지요. 5번 들어갈게요. 소방용수 시설 일제 정밀 조사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 41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4년 공통교재 기준입니다. 공통교재가 우리 PDF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작년 공통교재가 아니고요. 24년 공통교재 412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정밀조사 요령, 점검 요령, 소방용수 우리 그 4.5 뭐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 이하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어렵게 낸다고 이렇게 정밀조사 점검 요령에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 찾아가지고 이제 이어놓은 건데 그거예요. 4번이 지금 옳지 않는 건데 4번 볼게요. 1, 2, 3번은 쉬운 거더라고요. 밸브 개방 시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지하식 소화전 밸브를 나중에 개방한다.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해설 보세요. 밸브 개방 시 지하식 소화전 밸브를 먼저 개방해야 한다. 소화전을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 있는 밸브를 나중에 한다. 그게 맞겠죠? 왜요? 이유를 적어놨어요. 소화전 내 녹물 상수도 본관 내 유입 방지 때문이다고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소화전 밸브를 먼저 개방해서 녹물을 빼버려야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해설 들으니까 이해는 되죠. 해설 달아놓고. 근데 해설도 첫 번째 줄만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줄에 이유를 적어주니까 이제 이해가 가죠. 어려운 겁니다. 6번 들어갑니다. 소방대원 안전교육 방법 중 시범 실습식 교육의 장점을 옳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거 뭐죠? 그 교육 방법이 있는데 시범 실습, 시범을 한죠. 조교가 혹은 교수가. 옳지 않는 것은 4번이에요. 교육생 상호 자극에 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지 혼자 시범을 하잖아요. 교수나 지락해서 안 되겠네. 안 되죠. 교수님이나 조교님이나 선생님이 혼자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 학습이 부족하죠. 강의식 교육이 있어요. 강의식 교육이 4번은 6번에 4번은 강의식 교육이죠. 교육생 상호 자극에 대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교육은 강의식 교육에 해당된다고 이제 단권화 192페이지 그리고 기본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박스에 단점에 2번 사고력 학습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요. 시범 실습식의 단점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번에 4번하고 상반되는 거죠. 7번 들어갑니다. 프랭크 버드. 우리가 이제 재해가 나오면은요. 하버드를 가지고 풀어야 해요. 하버드가 뭐죠? 하인리 도미노 이론은 최초고요. 최초.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프랭크버드 도미노 이론은 최신이죠. 최초냐 최신이냐. 그래서 하버드. 프랭크는 성이고 이름은 버드고, 하인리는 성이냐 이름이냐. 요거 재밌어요. 하인리가 영어로 헨리거든요. 프랑스 말로는 앙리라고 해요. 앙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헨리가 되고, 그리고 요거 독일로 오면은 하인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들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버드, 버드 그냥 이름으로, 버드의 이론 중 제거 사고 발생의 5단계 순서를 나열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기직사 암기법이 있어요. 버드 제기랄 직사했네. 그예요. 제어의 부족이죠. 기본 원인이죠. 기본 원인을 기원이라고 해요. 기원 줄여서. 그 다음에 직접적인,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상해는 이제 마지막 다, 사고도 네 번째도 하인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똑같아요. 하인리도 5단계 중에 사고가 네 번째고, 죽을 사자. 상해가 제죠. 같은 말이에요. 제어 부족. 제어가 부족하니까 그 사고가 첫 번째 일어날 수 있고, 기본 원인이 잘못됐고, 직접적인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찾으라는 거죠. 옳은 거. 제기직사. 답은 2번 제기직사. 찾았습니까? 암기법으로 하면 쉽습니다. 제기랄 직사했네. 버드가 뭐죠? 새죠.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연상 기억해 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8번 들어갈게요. 앞에 거는 기본서 단권화 190페이지, 기본서 366페이지. 8번 안전교육에 대한 종류, 안전교육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로 속에 있는 거 옳은 걸 고르라겠는데, 답은 지식교육이네요. 그냥 시간 없으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지식이 답이 확률이 많다. 70% 그렇게 찍으면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70%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그 밑에 상기 지문은 기능 교육에 대한 기능, 그 뭐죠? 잠깐만요. 답이 8번에 1번인가요? 잠깐만요. 봐보세요. 답은 1번이라고 돼 있고, 단권학 194페이지, 기본서 378페이지,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 전술 1회 2회 47페이지에 있는데요. 상기 지문은 기능교육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능교육. 그럼 답이 2번이 돼야 하는데, 근데 왜 1번이라고 답이, 그걸 잘못했네요. 저 문제 옆에는 2번 돼 있고요. 해설 옆에다 1번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가끔 이렇게 이제 답이 오타나듯이. 그래서 그 문제 옆에 답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해설 옆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것을. 자, 그래서 저 뭐죠? 그 2번 기능교육에 대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앙소방학교 공통교재를 왜 적어놨죠? 책에도 있는데, 책에는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문이 있는 중앙소방학교 이제 교재 페이지 수까지 적어놨어요. 왜 공통교재라고 하냐면요. 옛날에는 그 지방마다 소방학교가 있잖아요. 책이 달랐어요. 근데 그걸 공통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묶어가지고 한 권으로 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고참들이 소방교 아닌, 그때 당시 고참들이 공통교재다 이렇게 해서 공통교재라고도 지금 줄여서 중앙소방학교 교재를 그냥 공통교재 이렇게도 칭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기지문은 기능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기능교육에 대한 것을 쭉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해설,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지식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식교육으로 하면은 틀린 답이 되네요. 자, 9번 들어갈게요.
8번도 어려운 거죠. 위험 에이지 훈련. 이건 좀 쉬운 거죠. 이거는 많이 쉬운 거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2번. 밝은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 아닌 밝은 분위기가 그려진 게 좋죠. 상식적인 거죠. 생략합니다. 단권화 195, 기본소 380. 자, 재사고조사 시 10번 들어갑니다.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네. 가능한 한 피해자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하죠. 가해자. 싸움을 했으면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 진술 드려야겠죠. 상식적인 건데 이거는 좀 쉽네요. 그래서 지금 가장 쉬운 거가 10번인 것 같네요. 9번, 10번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죠? 10번은 상식적이고 9번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임용 때 7번 같은 경우 한 사람은 7번도 쉽고요.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요. 다른 것들이. 11번 들어갈게요. 가마중 로프 재료에 따른 인장 강도. 이거는 이제 숫자로 지금 공통교재에 돼 있는데, 제가 그 제 기본서도 그렇고 단권화도 그렇고 단권화 231 기본서 중권 40페이지에 있는데 암기법을 써놨었어요. 제가 언젠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좀 뿌듯해요. 스캐나 폴렌 3면 이렇게 암기법 있죠? 스펙트라 케블러 스캐나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이죠. 스캐나 폴리에틸렌이니까 N자를 땄네요. 그래서 스캐나 폴엔 마면 마닐라 3이니까 3을 아래배 숫자 3으로 바꿨네요. 마닐라 3인데 그래서 마면 해도 되고 3면 해도 되는데 마면보다 3면이 이제 기억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네요. 이 순서예요. 그리고 가끔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숫자가 적은 게 인장 강도가 큰 겁니다. 숫자가 적은 게 큰 거예요. 1번이 베스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라가 1이고 인장 강도가 제일 좋고요. 면이 제일 안 좋다. 8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좀 원문에는 복잡한데 제 기본서나 기본서에는 이런 거 암기법뿐만이 아니고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만한 걸 정리를 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죠? 그 출제 팀에서 우리 그 소방 교수라고 우리 소방 그 단권화 그 책을 출판사에서 사갔거든요. 12번 들어갈게요. 산악 구조용 장비에 대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번에는 2번이고요. 12번에 3번인데 옳은 게 그럼 1, 2, 4번이 틀렸다는 말이죠. 슬링은 허리띠처럼 생긴 로프죠. 그래서 이제 뭐가 틀리냐면 값이 싸지요. 허리띠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꼬아서 정성스럽게 만든 게 그게 좀 비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고 싸기 때문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싸고요. 슬링이 그 우리 화물차 같은데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묶고 하는 그 팽팽한 그 벨트처럼 생긴 로프를 슬링이라고 합니다. 2번이 틀린 이유는 저기 뭐죠? 그거죠? 카라비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D자로 이렇게 생겼죠. 카라비나가. 근데 요게 횡이고요. 횡. 요게 종이잖아요. 횡은 가로고 종은 세로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사람이 가끔 혼동될 수가 있는데 횡대 종대 이쪽이 종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쪽이 이쪽보다 3배나 더 이쪽이 8뉴턴이면 이쪽은 24뉴턴을 받아요. 이쪽이 더 강하다 이거죠. 생긴 대로 생각하세요. 요게 강해요. 요것보다. 이건 짧고 이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안 맞아요. 볼게요. 그 어디 있죠? 지금 12번 하고 있죠? 12번은 2번에 종방향으로 충격이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종방향으로 충격이 걸리도록 해야죠. 여기 강하니까 길잖아요. 힘이 분산되잖아. 횡방향으로 충격이 걸리지 않게 해야죠. 횡방향. 근데 종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해됐죠? 1번하고 2번은. 그 다음에 이제 답이 3번이니까 4번만 볼게요. 안전벨트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탄력과 보건성이 떨어지며 안전을 위해서 5년 정도 사용하면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도 교체하는 것도 좋다 그러는데 보건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안전벨트가. 안전벨트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건성이 우수하죠. 탄력성, 내구성, 다 보건성 다 우수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줄 다 쳐놨고요. 1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화학 보호복 레벨 A 적용 방법. 이거는 이제 단권화 245 기본서 중권 65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가 그 밑에 해설에는 이제 그 우리 박스에는 이게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나와서 단권화에도 제가 이어놨거든요. 이제 사진을 빼버리고 암기법이랑 같이 암기법 있네요. 호실성 하면은 무호양 헬상 했는데 그 해설 보세요. 해설에 호가 있죠. 공기호흡기 연결이니까 호자 따고 실린다 개방이니까 실자 따고 성해 방지니까 성자 따야죠. 하이 착용이니까 하자 따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면체니까 면자 따고 무전기사니까 무자 따고 호수 연결이니까 호자 따고 그 다음에 면체 착용 헬멧이니까 헬자 따고 상이니까 상자 따는데 무호양 무전기 할 때 무자, 호수 연결할 때 호자, 면체 착용. 양이 뭐죠? 양이? 암기법에 양자 있잖아요. 면체인데 면체 착용이니까 근데 양자가 들어가 있지? 암기법은 뭐 제가 어젠가 해설 달면서 만든 거니까 암기법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더 좋고요. 기본적인 그 골자 첫자가 아니고 첫자 따면 안 되죠. 골자 중요한 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지금 오타가 하나 나오고요. 답이 적어놓고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아까 어디가 있었죠? 8번에 2번인데 해설에 1번으로 되어 있죠. 8번에 1번 2번 그 다음에 13번에 암기법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왜 양자가 들어가 있는가. 그 양자는 그 기본소에 있는 건데 그 양압 밸브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빠졌는데 줄임이라고 해설은 줄였어요. 다 길게 쓰지 않아서 그 이유는 알았어요. 양자가 이 암기법으로 해도 되고 그냥 면체 착용이니까 면자 해도 되고 양자 해도 되고 그 기본소 보면서 암기법을 좀 만드세요.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요. 13번이. 자, 1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명구조 매트 KFI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구조 매트는 부속품, 공기압력기 등을 포함하여 30kg가 아니고 50kg거든요. 이거는 좀 쉬운 겁니다. 근데 자주 나왔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50kg 여자 그 날씬한 여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5번. 웅켜매기 결차 이거 암기법 다 연놨나요? 연놨네요. 마디짓기는 로프 두 개로 가지고 하는 거죠. 옥팔자 사고나 이어매기는 마디짓기는 로프 두 개가 아니고 로프 하나 가지고 고리를 만드는 거죠. 마디를. 그리고 이어매기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로프 두 개 가지고 한 팔 피바. 웅켜매기는 이제 묶어매는 그런 거죠. 말잡아 절반 가마 하이 암기법 있죠. 답은 3번이에요. 단권화 253 기본수 74. 이건 좀 쉬운 건데 시간이 좀 걸리죠. 암기법 다 연상해야 하니까. 16번 현수 로프가 뭐죠? 수직 로프를 말하죠. 현수는 키가 크다. 수직이다. 이렇게 연상하면 돼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주면 쉽죠. 틀린 거 골라라 그 말이죠.
4번이에요. 4번. 이거는 바로 4번 답을 찍어야 하는데 이건 쉬운 건데 9mm니까요. 1cm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철근 있죠. 철근. 길 가다 보면 이런 철근 있잖아요. 철근 이게 1cm짜리 10mm짜리 철근이거든요. 그래서 로프도 9mm니까 1cm가 안 되는 거죠. 두 겹으로 해야 해요. 9mm 기준으로 해가지고 9mm가 넘어가면 한 겹, 9mm가 안 되면 두 겹 해서 9mm 이하의 로프는 반드시 한 겹으로 한다가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죠. 반드시 두 겹으로 한다. 이건 좀 쉬운 거예요. 단고나 256, 기본서 80에 있습니다. 17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사다리를 이용한 응급항황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게 옳은 거? 1, 2, 3, 4가 다 틀렸다는 거네? 아, 가로 속에 들어갈 옳은 거. 답번만 보면 되네. 그럼 가번, 나번, 라번은 볼 필요가 없네요. 어이구 좋다. 이런 건 좀 간단하니 그래도 해줬네요. 그래서 로프의 2.5 간격으로 팔자 매듭을 만든다. 2.5m, 25cm죠. 팔자 매듭은 25cm 간격이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단고나 268, 기본서 106페이지에 있네요. 18번 들어갑니다. 화재 현장에 갇혔거나 길을 잃었을 때 행동 요령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네요. 어떤 경우에도 갇히고 길을 잃으면 다른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만 다른 대원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상식적으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3번, 4번이 문장이 길면은 그게 좀 수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설 넣어놨어요. 갇히거나 길 잃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가능한 한 처음 검색했던 방향으로 기억해서 되돌아가고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면은 건물 출구를 찾거나 적어도 현장을 벗어날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출구만큼은 찾아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쉬운 겁니다. 19번 들어갑니다. 위험물 사고 현장 구급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1, 2, 3번 생략하고 4번만 볼까요? 오염통제 구역에서 구급처치는 기본 인명소생들로 A, B, C죠. 기도 A, 에어웨이 준말이죠. 호흡, 브리싱, 순환, 서큘레이션, 그 다음에 경추고정, CPR 후 정맥로 확보. 정맥로에 정자 동그라미 아니 그 밑줄 치세요. 동맥로 하면 혼동됩니다. 정맥로 확보, 동맥로 확보 이런 말 없어요. 정맥로 확보지. 즉 쉽게 말해서 닌거 주사 놓는 거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맥로. 정맥에다 주사 놓지 동맥에 주사 못 놓습니다. 동맥 정맥은 뭔지 알죠? 쉽게 말해서 굵은 핏줄이 동맥이고 움직일 동자, 고요할 정자, 가는 핏줄이 정맥이고 동맥으로 피가 나와서 정맥으로 들어가죠. 그죠? 정맥에다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 정맥로 확보 이런 거 언제 한번 동맥로로 나온 것 같아요. 주의하시고 전신 중독 평가 처치가 포함된다. 그래서 오염 통제 구역에서 정맥로 확보는 안전구역에서 주사를 놔야지 오염 통제 구역에서 주사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해설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게 이제 이것도 또 계속 기출된 거 또 내거든요. 그래서 그 4번에서 잘 내요. 그래서 기호순 ABC죠. 경시천적 경추의 CPR의 C 경시 그다음에 전처네요. 전신 중독의 전자 처치 평가 및 처치니까 처자 해가지고 암기법 기호순 경시전처 혹은 기호순 하지 말고 ABC 경시전처가 더 낫겠네요. ABC가 기호순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죠. 그 기도 유지가 에어웨이고 호흡이 브리싱이고 순환 사이클 즉 서큘레이션이고 ABC 첫자 따서 20번 들어갈게요. 최초 현장 도착 시 구급차 배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이번에 작년에 이게 조금 숫자가 바뀌었지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 배치 요령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데 자동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알지만은 좀 혼동될 수도 있죠.
경강등, 전조등, 비상등 이 용어에서를 알면 쉬운데 전조등은 앞에 우리 헤드라이트가 이러는데 전조등 끼면 이렇게 내 눈을 비춰버리죠. 전조등을 뭐죠? 그거 전조등을 켜고 비상등을 끄도록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구급 차량의 전면, 주행 차량의 전면을 할 경우에 경광등과 전조등을 끄고 꺼야죠. 비상등을 끄고인데 제가 해설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끄고 켜고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져 있네요. 나중에 여기 요거 뭐죠? 여기가 뭐죠? 소준사죠. 소준사에 실을 때는 바꿔서 실으라 할게요. 비상등을 켜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4번이 경광등하고 전조등이 켜고인데 꺼야죠. 꺼야 이거 앞에 눈이 안 부시죠. 비상등은 거예요? 양쪽에 깜빡 이거는 눈 안 부시잖아요. 그건 전조등 켜버리면은 눈 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전면, 앞면을 향할 때 전조등은 무조건 켜야지 안 끄면 욕 먹죠. 보통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하면서 저 못된 무식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속으로 발시발시 합니다. 21번 들어갑니다. 여기가 20번의 해설을 바꿔야 합니다. 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중증 정도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은 20번을 볼 때는 해설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20번에 4번이 켜고 끄고 끄다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중증 정도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 이송 순위를 결정할 때 다음에 설명 분류등급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은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 45에서 60분은 응급환자라는 거 알죠?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거 바뀌었잖아요. 이 숫자가 공통교재 이렇게 내용이 이 숫자와 함께 나왔잖아요. 응급환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응급환자는 척추 손상도 있고 2번에 단순 두부가 뭐죠? 머리를 두부라게요. 머리 두자 두상할 때. 그리고 이제 4번 다발성 주요 골절. 그래서 이제 그 뼈 환자는 응급 환자예요. 근데 경추 있죠. 뼈 중에서 경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추 환자만 긴급 환자고 나머지 뼈는 다 응급입니다. 경추라는 말이 없죠. 목뼈가 목경자 경추거든요. 근데 응급 환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죠? 보기만 봐도 답이 나오고 박스를 봐도 답이 나와요. 45에서 60은 응급 환자니까. 근데 조절이 안 되는 출혈. 조절이 안 된다. 피가 펄펄 흐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긴급 환자죠. 적색. 3번이 오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쉽습니다. 22번 들어갑니다. 다음에 긴급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 이동은 빨리 이렇게 옮긴다 이거죠. 환자를 낙석이 된다든지 바닷물이 밀려올 수 있으니까 이동이에요. 긴급 환자가 아니고 긴급 이동.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 그죠? 답이 4번이죠. 1번 옳은 게 옳은 거 고르라 했죠. 옳은 거 답이 그죠? 긴급 이동은 환자의 자세나 위치를 손상 증가시 다른 환자에게 다른 위급한 환자에게 접근할 때 사용한다. 그럼 1번, 3번은 응급 이동이고요. 1번하고 1번. 1번, 3번은 응급 이동. 1번하고 3번. 환자 상태가 즉각적인 이송이나 응급실 조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1번, 3번. 그리고 2번은 고정장치를 이용할 시간이 있을 때인데 없을 때 사용되므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된다. 없을 때라고 돼야 하는데 있을 때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다 이거죠. 1번은 시간이 없을 때라고 돼 있지만은 그 앞에 문장이 조끼용 구조 장비로 고정시킬 충분한 시간이 없을 때 사용된다. 그게 응급이동이죠.
긴급이동은 진짜로 긴급한 거지만 그렇게까지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3번도 응급이고요.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즉각적인 이송이나, 그리고 2번은 고정장치를 이용한 시간이 없을 때 사용되므로 위급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래야 하는데, 긴급이동이 시간이 없을 때인데 시간이 있을 때 하면은 이거는 긴급이동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4번만 맞는 게 돼요. 긴급이동이. 왜 4번이 폭발물질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폭발물질, 고속도로 환자, 다른 위급한 환자에게 접근할 때 사용한다. 이건 긴급이동이 되죠. 폭발물질이라는 게 이제 제일 큰 키워드가 되는 거네요. 2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설명하는 상기도, 상기도, 뭐 하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 폐쇄를 예방에 의한 기도 확보 유지 장비로서 옳은 것은 병원정 심정지 환자나 외상 환자, 경추 손상 등 기도 확보 시 유용. 일반 성문 위, 성문 요거 목소리 나는 거, 그죠? 성대에 있는데 기도기 삽입 방법이 쉽고 일회용이다. 아이겔이네요. 아이겔. 그 단권화 103, 180, 기본서 353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아이겔 그 해설 3번 보세요. 아이겔 후드 마스크는 일회용이지만 뭐죠? 후드 마스크, 후드 튜브는 재사용 가능하다 해서 아이겔은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23번에 1번, 2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응급의료 장비 중 호흡 유지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다 맞다 치고요. 4번이 답이니까 벤투리 마스크. 벤투리가 이태리 사람 이름이죠. 이제 가는 관이죠. 특수한 용도로 산소를 제공할 경우에 사용되면 표준홀로 마스크의 연결 공급 행을 통해서 고농도 산소를 제공한다. 벤투리 마스크는 고농도가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고농도는 100% 산소를 공급했을 때 고농도라고 그래요. 그럼 벤투리 마스크는 산소를 몇 프로 공급하느냐가 책에 없어요. 없는데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을 보세요. 특정 산소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고농도가 아니고. 그럼 특정 산소는 왜 특정이냐? 24% 산소 공급도 있고 28%, 35%, 35%, 40%, 50% 혹은 53% 산소. 그래서 우리 공통주제나 책에는 그 산소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좀 이해하시라고. 수험생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뭐 규격인가 싶어서 지나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고농도 즉 100% 산소는 안 되고요. 벤투리 마스크가 24, 28, 31, 35 이제 53% 산소까지 공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지금 60%까지 산소 공급이 되지만 60%도 고농도 산소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농도라는 단어가 틀렸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의 코 삽입가는 이것도 고농도 아니죠. 24에서 44니까 이것도 물론 시험에는 비지온 마스크 이게 고농도 산소죠. 단순 얼굴 마스크도 35에서 60%니까 고농도 아니죠. 그럼 고농도 산소를 사용하는 기구는 제일 밑에 보세요. 해설. 비지온 마스크, 백밸브 마스크, 자동식 산소 소생기를 인공호흡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100% 산소가 가능합니다. 환자한테. 이걸 고농도라고 합니다. 2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 순환계가 나왔네요. 순환계 나오면 맞춰야 하는데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똑같이 나왔는데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3년 전에 시험 쳤던 거를. 자,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돼 있다. 2번 맞고 3번 맞는데 4번이 혈관의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조직으로 혈액을 이동시키며 허파동맥을 포함하여 모든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으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금 먼저 시작했죠? 10분, 40분 됐거든요. 40분 강의가 됐는데 잠깐만 개념만 잡아 드릴게요. 아는 사람은 넘어가도 되시고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방이고요, 실이고 그래요. 여기가 방이고 실이고. 그리고 이걸 볼 때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이쪽이 왼쪽,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땐 책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환자의 체형으로서 왼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에요? 여기가 왼쪽이죠. 왼쪽. 그리고 이 심장은 사실은 중앙에 있지만은 약간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왼쪽으로 제가 했는데 원래는 중앙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서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방이라는 것하고 실이 있죠. 방실. 방은 받는 데고요. 실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심실이에요. 자심실. 좌측에 있는 심장의 실이다. 실이 이렇게 있죠. 실이 더 커요. 보내는데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실이 더 커요. 방보다. 방은 받아들이니까 작아요. 크기가. 근데 똑같이 그랬다 치고 실에서 자심실로 이렇게 피가 나와요. 대동맥 통해서. 그래서 모세혈관 10만 킬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동맥이죠. 피 내보내는 게 동맥이라고 했죠. 정맥 주사 놓는 거 정맥 받아들이는 게 정맥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심방으로 가요. 방금 제가 뭐라 했어? 실은 보내는 거 방은 받아들이는 거라 했죠. 방은 작고 크기가 실은 크다겠죠. 요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이 가는 혈관 머리카락의 10분의 1만한 혈관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그게 10만 킬로 지구 2바퀴 반의 혈관이 사람 몸에 있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조물주가. 그래서 이런 것을 그죠? AI로 그 10만 킬로 만들 수는 없죠. 인간이 아직까지는. 그럼 방으로 갔죠. 근데 우리 심폐소생이란 말이죠. 이 심장이죠. 심장과 폐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리 뺄게요. 폐를 소생한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소생한다 해서 심장을 30번 눌러주고 폐를 2번 불어주라. 공기를 산소를 줘주라. 그 말이에요. 심폐소생은. 심장이 안 뛰면 무조건 폐가 안 뛰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심장은 뛰는데 폐가 죽어 있으면 인공호흡만 하고요. 심장이 안 뛰면 폐는 무조건 죽어 있으니까 심폐소생을 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 기본 상식 끝났고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오죠. 실에서 보내서. 그러면 여기서도 방에서 보낼 수는 없어요. 실을 통해서. 실. 여기 우심방이 있죠. 여기가 우심방. 우심방에서 우심실을 통해서 폐 순환을 해야 해요. 요게 그 폐 동맥으로 보내요. 동맥. 요게 정맥 아닙니다. 동맥이에요. 보내는 게. 여기도 동맥이라고 했죠. 보내는 데가 동맥이에요. 그리고 실에서 보내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보내서 우심실에서 요 폐 동맥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 폐 밑에 여기 보입니까 지금? 폐 밑에 여기 허파과리 폐포라고 그래요. 폐포. 이제 포도처럼 생겼어요. 허파과리. 여기에서 폐가 뭐예요? 폐는 우리 숨을 쉬게 되면 이제 숨을 여기서 입코에서 쉬면은 이제 이렇게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공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것은 여기 시작되는 거 여기 있죠? 여기 깨끗한 건데 막 여기 10만 킬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오는 피는 더러운 피예요. 더러운 피보다 깨끗하지 않는 피라고 합시다. 그리고 21% 산소를 마셔가지고 돌리잖아요. 피를 돌리는 역할이 뭐죠? 산소 공급이에요. 그러면은 산소가 21% 나오나? 안 나와요. 16%밖에 안 나와요. 5%가 손실되죠. 이산화탄소로 변하기도 하고 이제 손실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지고 각 조직, 세포, 기관 이런 데 이제 다 산소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뭐죠?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16% 산소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16% 산소가 이제 좀 안 좋은 피하고 안 좋은 산소죠. 풍부하지 않는 산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서 교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폐 동맥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폐 정맥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폐 이렇게 해서 방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데가 방이라 했죠. 여기 폐 정맥이 돼요. 이 동맥이고 정맥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문장 혈관계 동맥은 심장으로 동맥은 이동시키죠. 동맥이 허파동맥을 포함한 허파동맥 이거는 폐동맥이죠. 폐가 허파죠. 허파동맥을 포함한 모든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영역. 허파동맥을 제외가 되죠. 왜요? 여기서 하얀색 여기서 오는 것은 풍부한 산소 좋은 게 오는데 이렇게 해서 10만 킬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이 우심방으로 돌아온 거 이건 더러운 피라겠죠. 더러운 피 더럽다는 말이 좀 미안한데 그냥 직역을 합시다.
더러운 산소 아니 부족한 산소 16%밖에 안 된다겠죠. 부족한 산소 요 계점을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우신 방으로 왔는데 보내는 것은 방에서 못 보낸다겠죠. 받아들이는 게 방이고 보내는 건 실이라겠죠. 튼튼한 실에서 보내면 이 우심 방에서 우심실로 보내주면 우심실에서 이제 폐동맥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에는 더러운 피, 부족한 산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허파동맥을 제외하고 모든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다. 허파동맥을 포함하여가 아니고 제외하여 그렇게 돼야죠. 해설이 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25번이 또 기출문제 안 본 사람은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분 정도 여기서 한 10분 걸렸네요.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질문 있으시면은요. 제 책이 없는 사람도 이거 듣죠? 제 메일이요. 제가 조동훈이잖아요. 제2호 이게 조입니다. 제2호 DH가 동훈 제2호 DH119 골뱅이 한메일네트. 제 책 있는 사람은 한메일네트. 제 책 있는 사람은 항상 개인 저자 메일 해놨거든요. 질문하시면은 빠르고 그 소준사도 가끔 질문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듣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가 어디죠? 부산이죠. 부산에 없었어요. 제가 지난달 그 지난달부터 제가 타지에 있다가 이 해설하려고 왔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소준사보다도 이제 개인 메일로 하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